안녕하세요, 서우토반입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한세면 성남 지점장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쩌다가 지점장이 되셨나요? 동호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세차 몇 번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성남 쪽에 있다고 해서 당신은 환자다, 당신이 성남 지점장 해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세차를 얼마나 자주 하시길래? 한 달에 10번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한 3일 주기로 한 번씩. 정말 세차 광이시군요. 네, 너무 좋아해요. 자,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즘 좀 핫하죠. NQ5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고요. 1.6 터보 엔진이랑 하이브리드 엔진 같이 들어가서 230마력에 35.7 토크로 알고 있습니다. 합산 출력으로. 네. 그럼 지금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9월 13일 날 받았고요. 2,540km. 한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타셨네요. 엄청 많이 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 금액으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018만원 정도로 나왔고요. 취동력세를 한 228만원 정도를 납부를 했어요. 보험료는 뭐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나이가 33인데 승용으로 뽑아서 보험 든 적이 없어요. 148만원 정도. 그러면은 운전 경력 인정되는 게 별로 없으셨던 거네요? 네, 운전 경력이 2년 반 정도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옵션 어떤 것들 넣으셨나요? 위쪽에 있는 선루프 넣었고요. 프리미엄 옵션이라 그래서 앉아있는 이 시트에 이제 퀼팅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랑 뭐 메탈 도어 스커프, 메탈 페달이 있는 프리미엄 옵션 40만원짜리에다가 스타일 옵션은 시그니처 그래비티 옵션은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랑 크렐 사운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습니다. 빌트인 캠 빼고. 빌트인 캠 네. 빼고 다 들어갔다 보는 네, 거군요. 빌트인 캠은 그냥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차량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는 연비 얘기하시잖아요. 연비가 확실히 진짜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은 발컨을 잘하셔야 돼요. 발컨을 잘해야 잘 나온다. 네, 발컨만 잘하시면은 진짜 연비가 한 28, 30은 진짜 우습거든요. 30이요? 저는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270km 왕복으로 해서 한 27, 28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도 그렇고 다 포함해가지고 정말 많이 나왔어요. 28까지 직접 뽑아보신 거죠? 네, 직접 뽑아봤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연비가 장점이다. 네, 뭐 이건 일단 정말 연비. 대표적인 장점이기 때문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하이브리드 엔진이 합산마력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밟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게 뭐 그냥 승용차긴 하지만 스포츠로 돌려놓고 밟으면은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이런 부분이 또 장점이긴 하죠. 연비도 좋은데 잘 나간다. 네. 잘 나간다라는 기준이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주님께서 혹시 비교하자면은 이 차량이랑 좀 비슷하게 나간다 할 만한 차량이 있을까요? 제가 차량을 1톤 트럭이랑 K3 이거밖에 거의 몰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차가 이제 그랜저 TG가 있긴 있어요. 2500cc짜리긴 한데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은 밟으면은 뒤로 쏠리면서 밟는 만큼 잘 나가요. 충분해요. 네. 진짜로 다른 차량 뭐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 차를 탔을 때 이 정도면은 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실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은 어떤 거 있나요? 그냥 약간 중복이 되는 건데 스포츠로 막 밟아도 연비가 두 자리 밑으로 안 떨어져요. 아무리 밟아도 네. 두 자리는 유지한다. 세 번째 장점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네, 섞인 장점이었습니다. 장점이. 그럼 네 번째 장점은 어떤 거 있나요? 시야라 그러죠. 이 속도 계기반 자체가 조금 내려와 있다 보니까 파노라믹으로 돼 있는데 너무 시야 보가 잘 돼요. 옆에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옆에서 제품을 봤을 때는 약간 높아 보이거든요. 창문이 되게 작아 보이고. 근데 막상 타보면은 생각보다 시야가 확보가 너무 잘 돼요. 개방감이 좋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장점은 어떤 거 있나요? 색깔이 이 시트가 너무 잘 나왔어요. 네이비 그레이 이 시트. 이 시트 하나 때문에 그냥 딱 들어오면은 만족을 하죠. 근데 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관리는 뭐 제가 세차 강이니까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외장 색상이랑 트림 쪽 색상이 동일해가지고 이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실내 인테리어 색상이 굉장히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또 소소하게 이것도 좋다 할 거 있나요? 외장 자체가 펄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펄 자체가 약간 좀 더 고급스럽게 보여준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타 차량 얘기인데 제가 3월달에 투싼을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걔는 옆에 보면은 캐릭터 라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리 쪽 관련된 얘기긴 한데 만약에 옆에서 누가 때려 박았거나 눈폭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 네. 수리비나 이런적인 부분이 영상을 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투싼보다. 스포티지는 이렇게 한 줄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캐릭터 라인이 많기 때문에 투싼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장점이 다 떨어지신 것 같아요. 단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점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모든 출고되는 차량들이 없는 차량도 있긴 한데 주유구 단차가 생겨요. 주유구가 처음에는 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주유하고 하다 보면은 얘가 윈 라인 부분이 조금씩 튀어나와요. 아, 뜨는구나. 네, 저도 처음에는 뭐 내 차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다 나오더라고요. 기아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뭐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결함이죠. 주유구 쪽에 틈이 생기고 있다. 이거는 결함으로 차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오토 와이퍼라고 그러나요? 바보예요.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럴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와이퍼를 쓸 때 보면은 로우 하이 있고 내가 원하는 세기로 하는 게 이제 레인 센서로 작동하는 걸로 바뀐 건데 제일 민감도를 높게 해도 빗물이 다 묻어도 얘가 이쯤이면은 작동될 만한데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작동이 되고 레인 센서 감도를 제일 낮춘 상태에서 해놓으면은 앞이 진짜 안 보일 정도까지 빗물이 맺히고 나서 한참 지나야지 이렇게 닦고 그리고 이제 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차속이 올라갈수록 연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딱 해요. 레인 센서의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차량 속도에는 반응을 하는데 비가 오는 양에는 반응을 못 한다고 좀 보면 되겠네요. 하긴 하는데 엄청 미비해요. 레인 센서의 인지 능력이 조금 네.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제가 새 차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중접합 유리가 앞유리에만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리가 이제 얇다 보니까 세차하고 이제 문을 살짝 내리고 보면은 유리가 이렇게 밀려요.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게 사실 당연히 이제 롤업 하면서 유리를 올려주는 거다 보니 설계상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안 움직이게 했으면은 안 불안하지 않을까. 왜 닦다가 막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좀 불안하시군요. 네. 그러면 또 이런 것처럼 사소한 단점들은 없을까요? 네. 시동을 끄고 내리면은 얘가 이제 시트가 뒤로 살짝 밀려줘요. K5가 중형 세단이잖아요. 걔는 이제 뒤로 많이 밀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탈 때 문을 닫고 시동을 걸면 얘가 살짝 앞으로 가는데 하나마나인 수준? 시트는 충분히 더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조금만 가는군요. 네, 엄청 좋고. 이게 근데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짧게, 길게. 긴 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처럼 살짝 아쉬운 거 어떤 거 있나요? 하이브리드 다 고질병이라고들 하는데 시동 걸잖아요. 헬기 소리가 나요. 시동 걸고 얘가 처음에는 헬기 소리가 바로 나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를 시동을 걸잖아요. 이제 얘가 공회전을 시작을 해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앞으로 가봤어요. 내 차는 아니겠지 하면서 딱 가봤는데 엄청 큰 소리는 아닌데 두두두두두 하는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투싼도 그렇고 지금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 엔진 자체가 다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신경이 되게 많이 쓰여요. 하이브리드인데 또 그런 소리가 나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아 현대차 하면 유명하죠. 꼬챙이 한 번 넣어줄 법한데 차값이 4천인데 말아 뭐합니까? 마지막 하나는 여기 이제 무선 충전하는 쪽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이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에 차량용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이 시거잭이 꽂는 데가 꽂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튀어나오잖아요. 핸드폰 큰 거 올리시는 분들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발열이 엄청 심해요. 충전은 잘 되긴 하나요? 느려요. 충전도 느리고 발열도 심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단점이 하나 또 생각이 났네요. 거치대를 꽂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송풍구에다가 꽂아가지고 쓰는데 송풍구 앞에 이 뭐라 그러죠? 날개라 그러나요? 그 날개가 되게 두꺼워요. 다 이렇게 낮은데 네이비 밑에 막 한 줄밖에 없다 보니까 기존에 쓰려고 했던 거치대들 이렇게 송풍구 거치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쓰기가 애매해요. 이 차량 정말 핫하잖아요, 그죠?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돈씨는 굉장히 많아요. 그랜저나 뭐 이런 거 어떠냐 근데 제가 세단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소렌토라든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차는 풀업이다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스포티지를 했는데 네. 막상 그돈씨 했던 사람들 타면은 와 차 넓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특히 뒷자리 앉았을 때. 뒷자리가 근데 진짜 넓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넓은 것도 넓은데 스포티지가 이번에 E-핸들링, E-라이드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방지턱 넘을 때도 이 구동 모터가 한번 잡아준다 그러더라고요. 핸들링 할 때도 이제 롤링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구동 네. 모터가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나요? 금액이 같은 동급으로 보면은 투싼이 있는데 훨씬 비싸요. 한 3,4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투싼보다? 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제 차 트레인 옵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고 후회하시진 않긴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려면은 조금 더 비교해보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 헬기 소리는 제가 알기로는 못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랑 저 주유구 단차도 가면은 막 이렇게 막 꺾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직접 손으로? 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신차다 보니까 제가 엔진 오일을 원래 2,000에 갈라 그랬어요. 에어
필터랑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아직 엔진 오일도 못 갈고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주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잘못된 정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2500km 운행하면서 느낀 거지만, 회생제동하면서 쌓이는 이 배터리가 총 4칸이 나와 있어요. 2칸일 때 이 모터의 힘이랑 3칸일 때 모터의 힘, 4칸일 때 모터의 힘이 다 달라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언덕길을 가고 있는데 모터를 써가지고 연비가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연비가 떨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모터가 3칸에서 2칸 사이일 때, 내가 악셀링을 했을 때 한 20% 걸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엔진이 구동이 되면은, 배터리가 3칸이면은 20%까지 밟아도 엔진이 구동이 안 되고, 배터리가 4칸이면은 전기차처럼 어느 정도 밟아도 엔진이 구동이 안 되고 그냥 쭉쭉 가요. 전기 충전량에 따라서 이게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요.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해보시면은 확실히 다 느끼실 거예요.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연비가 26, 27은 그냥 거의 봐요. 그러니까 물론 평균 연비는 한 20에서 21 정도 나오는데, 장거리로 했을 때 진짜 27은 꿈이 아닙니다. 이 연비에도 영향이 있고 출력에도 영향이 있고, 그렇죠. 배터리가 충전이 얼마가 됐냐에 따라서 이 운전 질감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럼 배터리 양을 보면서 운전하는 게 또 나름대로의 재미도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비교 대상에 있는 차량 투싼 하이브리드죠. 시승을 하자마자 이걸로 바꾸셨다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파노라믹이죠.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하나 때문에도 더 그랬는데, 디자인도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거든요. 저는 앞면은 투싼이 정말 멋있었고, 후면은 투싼이 약간 이빨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걔는 보면은 면발광이 아니에요. 저는 또 면발광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발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다이얼 조작. 스포티지는 다이얼인데 투싼은 버튼식이거든요. 이게 확실히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쳐다보게 돼요. 내가 제대로 누르고 있나? 근데 이 다이얼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직관적으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또 약간 간지라고 하죠. 엘레강스하게 세워주고 하는 이런 느낌이. 그러면은 디자인 호불호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앞에 디자인 어떻게 보세요? 전면 디자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방향 지시등이나 이런 거 보면은 3D 다스 그 세 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빙턴은 솔직히 못 들어가더라도 꺼진 다음에 깜빡이 들어갔다가 서서히 이제 DRL이 들어오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조금 있죠. 아, 그런 살짝 아쉬움이 있군요. 네. 3D 다스가 또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저렇게 해놨냐.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개인 만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연비는 진짜 발컨만 하시면 최고예요. 에코 모드만 쓰지 마세요. 에코는 확실히 제가 볼 때 별로고, 발컨을 정말 잘 하시면은 연비는 최고로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에코는 왜요? 에코가 이게 언덕길 올라갈 때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힘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엔진이 확 돌아요. 그리고 제가 실연비로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에코보다 제가 발컨하는 게 연비가 더 많이 나와요.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이니까 원하시는 차로, 좋은 차, 또 문제 없는 차로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저는 지금 만족해서 잘 타고 있으니까, 스포티지 타시는 분들도 받으시면 만족 충분히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새 차 하고 싶습니다. 새 차 동호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호회라기보다는 그냥 동호회 사람들끼리 말장난을 많이 하는 건데, 한세미어 회원들 한번 모여가지고 새 차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차 정말 좋아하시는 차주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호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호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